여러분, 아직도 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는요, 문재인 정부에서 알박기 한 인사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죠? 저는 이것을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아니 생각이 다르잖아요. 예. 아니 그들은 오로지 말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과 정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무슨 얘기냐? 일단 이거를 먼저 한번 보시죠. 경제인문사회연구의 정부 예산 삭감률입니다. 2년 사이에 37.7%나 줄였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줄였는지 한번 보실래요? 네. 2022년에 43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93억이었고요. 내년에는 268억으로 대폭 줄입니다. 37.7%나 줄이는 거예요. 162억을. 예. 이게 여러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데가 어떤 데인가 하면요. 쉽게 말하면 정부의 경제정책 인문사회연구의 핵심이라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 조직에 말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 인사가 앉아서 쉽게 말하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1년 넘었는데도 정부 정책과 완전히 어긋난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국무총리실 산하고 또 거기에 지금 현재 이사장은 정회구 전 성공회대 교수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만들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나가고 아직도 말입니다. 경제나 인문사회 분야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예요. 실제 소관기관도요.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KDI 이러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싱크탱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한국개발연구원. 여기서 관장을 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거 시험 문제 내는 데죠. 수능 시험 문제 내는 데죠. 26개의 어떤 전체를 관장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관장하는 곳에 지금 아직도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아니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아니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그 정부에 앉아서 그렇게 이사장을 눌릴 수가 있죠.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이 안 된다. 이게 말입니다. 본인들하고 생각이 다르면 이게 나가줘야 되는 게 일반적, 아니 저 같으면 창피해서 또 쪽팔려서 그 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정부 출연법이겠죠. 출연법에 정권을 도우라는 말이 없고 국가 연구 체계를 위해 일하는 것이지 특정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말장난도 이런 말장난이 없는 거예요. 창피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 사람이 이러기까지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창피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정부가 이런 꼼수를 쓰겠어요. 이런 꼼수를. 이것도 사실 꼼수에 나가라고. 나가란 꼼수잖아요. 사실이요. 오죽했으면. 사실 정부도 안타깝게 거지없어요. 저는요. 이게 한쪽에서 꼼수를 쓰니까 다른 한쪽에도 이게 연구정책을 총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달라고 지금 사실 사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안 나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사장 하나 때문에 내년에 가면 268억의 어떤 연구비가 줄어들어서서 이제 제대로 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줄인 것은 꼼수긴 하지만 정당합니다. 제가 봐서는. 왜냐? 이거를 줄였어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합동연구.
합동연구의 예산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2023년에는 69억이었는데요. 이거 15억으로 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 주도 성장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이사장이 거기가 주관이 돼서 합동연구 해봤자 또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연구가 나올 것 아니냐. 지금은 민간 주도 성장을 연구를 해서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파해주고 이게 민간 주도 성장을 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연구는 하지 않고 지금 다른 연구를 하니까 예산을 저렇게까지 삭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놓고 말입니다.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안 이렇거든요. 정권이 바뀌면요.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요. 다 나가줍니다. 다 나가줍니다. 그렇게 법으로도 만들었고요. 예, 우리는 지금 그걸 못해요. 오죽했으면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냈잖아요. 결국이요. 예, 국민인권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결국은 만기 채우고 나갔어요. 이런 것은요. 다음 정부가 되면 봐요. 다음 정부가 되면 이번 정부가 했듯이 똑같이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안 나갈 거예요. 다. 그러면 또 뭘 잡아내서 또 뭐 부패했다 뭐 불법을 저질렀다 하면서 쫓아내려고 하겠죠. 여기에 왜 우리가 국력을 낭비하냐고요. 여기에 왜 국가가 이렇게 정신없이 되냐고요. 이거는 여러분 나라 경제정책을 펼치는데도 문제가 있고요. 예, 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폐단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권력이 바뀌면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이게 다 나가주는 걸로. 물론 뭐 공기업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만 한 230개가 넘는다고 해요. 뭐 이게 다 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낙하산 인사도 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나가주는 게 서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이 저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예의입니까? 저는 예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더럽습니다. 예라는 것은 깨끗한 게 예잖아요. 그런데 지저분하게 말입니다. 아직도 남아서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 어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더럽습니다. 저는 정책이라는 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늘 말입니다. 오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5년 동안 실제 정부의 정책을 경제정책을 펴보았는데 소득주도 성장은 나라 경제에 폭망시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오늘도 해봅니다.